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회사 중에서 좋은 부동산 회사냐 나쁜 부동산 회사냐. 사실 부동산 투자라는 게 믿지를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가 좋은 부동산이고 어떤 회사가 나쁜 부동산을 보통 기획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좋은 부동산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전문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이버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 기획부동산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부동산의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나 업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땅을 파는 회사는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또 싸잡아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는 어떤 사업체든지 간에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을 그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짝퉁이 많지 않습니까? 여행 가서 봐도 그렇고. 저희가 뭐 핸드폰 하나 만들면 뭐 하루도 안 돼서 금방 모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짝퉁이 진품보다 구분할 수 없어서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은 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특히 땅에서는 기획부동산, 나쁜 부동산만 가려낼 수 있다면은 투자하는데 크게 두려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부동산이 뭐냐?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기획부동산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을 개발이 되는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파는 부동산이죠. 근데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땅이 개발이 되고 어떤 땅이 안 되는 게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아주 나쁜 회사고요. 그 다음에 땅 가격을 매입 가격에 10배 이상 비싸게 파는 부동산이 또 많이 있습니다. 10배라고 그러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굉장히 부풀려서 원가에 비싸게 파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기획부동산 할 때 이렇게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땅을 쪼개서 판다고 그러죠. 쪼개서 파는 부동산. 근데 땅을 쪼갠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쪼갠다는 거는 땅을 잘게 50평이나 뭐 20평이나 70평이나 이렇게 작게 실제로 그 분할을 해서 파는 경우를 쪼개서 판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 지분으로 파는 거를 쪼개서 판다. 언론에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맞지가 않고요. 쪼개서 파는 경우는 원래 그 바둑판 모양으로 뭐 이렇게 쪼갠다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쪼갠다는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면적으로 쪼개서 팔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잘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대분할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쪼개서 파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간판을 경매회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파는 기획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을 보면은 그 회사 들어갈 때 무슨 경매회사 이렇게 하니까 저 회사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경매로 해서 경락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보통 경매에서 나오는 땅들은 있잖아요. 좋은 땅들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뭐 거의 상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은행에서 돈 빌려 쓰고 그 돈을 못 갚을 때 금융권에서 이제 경매로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좋은 땅 같으면은 경매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이미 다 팔렸겠죠. 그래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물건은 좋은 물건은 많지 않고요.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는 좋은 물건 찾기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경매회사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파는 땅을 파는 회사는 또 기획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의 그 유형은 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기획부동산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좋은 부동산은 그럼 뭐냐? 기획부동산이 아니면 좋은 부동산이죠. 근데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기치지 않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좋은 부동산이라는 거는 국가나 좋은 부동산,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 토지다. 그러면 이게 좋은 부동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시행을 한다거나 개발을 한다면은 사실 그 믿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행하는 땅들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배 이상 비싸지 않은 땅을 사야 되겠죠. 이것도 구분하는 것도 또 아주 간단합니다.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을 떼서 보면요. 요즘은 다 실거래가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격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는 회사가 등기부상에 얼마의 땅을 사왔는지, 그럼 또 나한테 파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사기를 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요. 서류가 거의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제가 그 좋은 부동산을 어떻게 그 고객님들한테 좀 알려드릴까 연구를 좀 했는데, 객관적인 서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서류는 어떻게 아느냐? 명함 받아가지고 알 수는 없는 거죠. IS 인증서가 있는 회사다. IS 인증서라는 거는 그 품질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인증서를 내주는 건데요. 모든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수출하는 회사들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회사에서는 그 증서를 잘 안 내줍니다. 부동산 회사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매입을 해서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아가지고 마진이 얼마 나왔는데 또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또 종업원들 어떤 인건비는 제대로 줬는지, 이런 거를 다 서류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어야 IS 인증서를 내줍니다. 그래서 IS 인증서를 한 번이라도 받은 회사다. 그러면은 그거는 기획부동산이 아니라고 봐야죠. 이미 검증을 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출판이나 아니면 도서가 있다. 그 회사에서 발행한. 또 그런 것도 이제 또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또 그 회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오래된 회사는 사실 그 기획부동산 해가지고 오래 하기는 어렵거든요. 오래된 회사의 회사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또 파악이 되고요. 또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하는 그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도 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오래된 회사라면은 팔았는 또 매입했는 부동산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매매했던 등기부 등본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신다면은 아마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고 정상적인 좋은 물건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만나는데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방문을 했는데 조금 미심쩍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파는 물건 좀 봅시다. 또 객관적으로 좋은 회사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뭐 사업자 등록증 하나 봅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몇 년, 한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된 회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부동산인데, 좋은 부동산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좋은 땅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또 별도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역세권, 신설 역세권 땅이 좋은 땅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그 파트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 회사를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회사를 좋은 회사를 만나는 방법, 이게
투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